마지막으로 우리 또 에테르노 압구정이라고 최근에 강남의 하이엔드 주택 분양 사업장 중에 좀 가장 핫한 단지인 것 같은데, 요게 제가 1월 3일 날 제가 썼던 그 블로그 글인데, 지금은 거의 한 달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일단 외관을 좀 보여드리자면, 외관이, 그러니까 에테르노 청담은 많이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요런 외관을 갖고 있고요. 에테르노 청담보다 약간 이렇게 옆으로 넓어진, 그러니까 대지 면적 자체가 한 500평 정도 이상 넓어진 그런 단지입니다. 이렇게 에테르노 청담의 그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같은 건축가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옆으로 넓어지고 세대수는 그대로기 때문에 대지 지분도 많아지고 좀 더 쾌적해졌다, 이런 컨셉의 좀 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에테르노 청담처럼 완전 한강변은 아니고, 청담동 그 82-7번지 기존 효성빌라 있던 자리에 들어오는, 이 자리에 들어오는 이제 하이엔드 주택 단지고요. 고급 빌라형 하이엔드 주택 단지입니다. 근데 이 주변에가 다 낮기 때문에 이 에테르노 압구정은 15층으로 들어가거든요. 15층으로 들어가서 이제 고층으로 가면은 한강 뷰가 나온다. 그리고 7층 이상만 가도 이렇게 주변이 트여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에테르노 압구정 소식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완전 연초인데 이때도 좀 청약 결과가 놀라워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이때보다 한 달이 더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여기에서보다 더 좀 놀라운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제가 최근에 그 박태양이 하이엔톡에서도 그렇고 좀 이제 주간 박태양이나 이런 데서도 말씀드렸던 게, 이런 200억 넘는 이런 애들은 상품성이 좋아도 거래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에테르노 압구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시그니엘 펜트가 240억에 매매 거래되면서 이제 개인이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사게 되면서 이런 예외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시그니엘은 사실 거래 사례 한 건이고 이제 펜트 세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소하니까, 그리고 거래 사례 한 개니까 조금 그럴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에테르노 압구정이 더 놀라운 거죠. 왜 그러냐? 그 일반 세대를 빼고 특수 세대가 8개가 있는데 지금 가장 최근까지의 추이는 이게 뭐 한 개인가 두 개 빼고, 그러니까 슈퍼펜트랑 뭐 하나인가 빼고 지금 청약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때는 제가 이때 당시에 그 블로그 글 썼던 거는 한번 좀 이제 읽어드리면은, 에테르노 압구정은 15층짜리 건물이고 29세대짜리 하이엔드 주택 단지인데, 1층, 2층이 정원 세대고 3층, 9층이 이제 그 단층 테라스 세대입니다. 그 에테르노 청담이나 에테르노 압구정에서 좀 주력 일반 세대 포지션을 하고 있는 단지 그 세대가 있고, 10층 단층 펜트 2개 있고, 11층, 12층 주플렉스 펜트 있고, 13, 14, 15를 이제 슈퍼펜트 하나가 쓰면서 루프탑까지 사실상 4개 층을 쓰는 이제 이런 컨셉인데, 일반 세대는 200억 출발입니다. 200억 출발이고 200억 초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분양 가격이. 근데 1층 정원 세대가 300억 정도가 3개가 있단 말이에요. 3개. 근데 일단 이때 당시에 이게 청약이 끝났고요. 300억 정도인데 이게 청약이 끝났고, 지금 여기서부터 이 단층 펜트 라인에서부터는 330억이 넘어가요. 다 330억 넘어서 뭐 400억, 뭐 700억 뭐 이런 단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700억짜리 슈퍼 펜트하우스는 아직 아닌데, 그래서 얘도 추이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왜냐면 면적 자체가 실제로 한 세대가 쓰는 면적이 400평이 넘어요. 400평이 넘어요. 그래서 요런 정도의 면적을 쓰는 이제 공동주택은 없긴 없기 때문에, 면적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올라간 요런 형태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좀 특별한 세대이긴 한데, 아무튼 그걸 떠나서 이 200억을 넘어서 200억을 넘는 정도가 아니라 300억이 넘는 애들이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에테르노 압구정의 특수 세대들은 여기 단층 테라스 말고는 다 300억이 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한 개인가 두 개 빼고 일단 청약이 다 들어왔다는 게, 물론 청약이지만 그래도 대단합니다. 그래도 대단해요. 심지어 여기 1층, 2층 세대는 분양 가격은 300억 정도지만, 그 우리가 소위 호화주택이라고 부르는 그 세법상 고급주택은 아닌데, 여기 10층 넘는 애들은 다 그 세법상 고급주택입니다. 그런데도 이 청약이, 그러니까 저희 거의 지금 한 80% 정도 이렇게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좀 놀랐던 게, 최저층의 그 정원 세대 3개 있는 게 이게 가장 먼저 나갔다는 게 놀랐다고 이제 호들갑을 떨었던 건데, 지금 한 달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더 놀라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정원 세대가 제일 먼저 나갔던 거는 좀 쇼킹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때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니, 청담동에 이런 약간 단독 주택 느낌 나는 뭐 이런 듀플렉스 그런 정원 세대가 확고한 수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이게 뭔가 나인원남 같은 데도 그런 듀플렉스 세대가 뭔가 단독주택 느끼면서 인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청담동이고
이러니까. 그리고 입지도 뭔가 그런 에테르노 청담이랑 다르게 그 프라이빗한 고급 빌라들 밀집해 있는 좀 그런 고급 주거 지역이라서, 그래서 이게 정원 세대가 이렇게 좀 가장 먼저 청약이 다 나간 게 좀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그 전에 이제 더피크 도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그 더피크 도산 리뷰 영상 주간박태양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나인원 한남하고는 좀 다르지 않냐. 나인원 한남이 물론 그런 1층에 그런 듀플렉스 세대가 인기 많은 거는 맞는데, 이런 더피그 도상 같은 단지는 이런 대로변에 한 동짜리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밖이랑 너무 가깝잖아요. 그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이게 프라이빗한 고급 주거 시설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일반 세대보다 더 비싼 가격에 이제 분양이 될까?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두 세대가 전부 다 이제 분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집이라기보다 좀 그런 이제 고급 업장, 고급 업체에서 매입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됐어요. 근데 여기 에테론 압구정 같은 경우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냥 집으로 그런 이제 단독주택 같은 수요를 원하는 분들이 이제 오게 되면서 청약이 나간 거고, 그래서 이때 놀랐었는데 그 위에 이제 취득세 중과되는 그런 특수 세대들까지 청약이 많이 나간 걸 보고, 오히려 지금 일반 세대들은 오히려 21개나 있으니까 많이 나왔다고 보긴 어려운데, 청약이 많이 들어왔다고 보긴 어려운데, 물론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하면은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에테론 압구정이 지금 이게 뭔가 싶을 정도의 좀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좀 현상이 있는 게 이 에테론은 청담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에 있어서 조금 약간 열기를 띠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일단 입주자들이 좀 만족도가 높기도 하고, 워낙에 좀 잘 됐기 때문에 사실 자산 가치적으로도 좀 잘 됐고 내부도 좀 잘 나왔다는 그 평이 있고 만족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에테론 압구정에 또 관심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의 지인이나 아니면 에테론 청담을 놓친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테로노라는 브랜드에 대한 좀 신뢰가 원래도 좀 있는 편인데, 지금 에테론 청담이 입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이렇게 이어져 오는 그런 흐름이지 않나라고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법상 고급주택 이제 관련된 그거는 좀 생각을 제가 좀 많이 요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영상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에테론 압구정에서,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다른 것들인데, 그러니까 뭐 300억 정도 되는 그 정원 세대가 다 청약이 들어온 것도 신기한 것도 맞는데, 그 정원 세대 이외에 나머지 10층 이상에 있는 그런 세대들은 다 세법상 고급주택 이란 말이에요. 호화주택.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청약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턱턱 들어오는 게, 이게 취득세 중과되는 거가 이제 점점 조금 수긍하는 좀 그런 흐름이 어느 정도 좀 생기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취득세는 나중에 경비 처리되기도 하고, 이 세법상 고급주택이라는 거의 의미가 일단 면적이 넓다는 얘기잖아요. 단층 기준 74평이 넘고 복층 기준으로 이제 83평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요거를 그냥 감안을 하게 되면은 더 넓은, 더 희소한 면적의 그런 이제 공동주택을 살 수가 있으니까 좀 그런 영향인가? 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오히려 이제 주력 타입보다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진짜로 이제 매각을 할 거면은 이거가 약간 좀 많이 희석이 되는 거니까, 경비 처리하는 거니까 오히려 주력 타입보다, 주력 타입은 21개나 있는데 특수 세대들은 뭐 2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희소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정도 이제 집을 살 때는 이제 무조건 이제 계속 사는 거지 뭐 이런 느낌이었다 그러면, 요즘은 이제 이 정도의 초고가 주택도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수요층들이 좀 고민하는 포인트 중에 나중에 팔릴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값에 팔릴까, 나는 또 딴 데 이거 팔고 이사 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 어차피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팔 생각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 처리 되니까 오히려 희소한 거를 사는 게 더 잘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다 감안해도 에테로노 브랜드에 대한 그 선호가 지금의 현상에는 무조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에테로노 청담 지금 입주하고 있고 이제 그거를 아쉬워하고 부러워하고 막 이런 것들, 아니면은 너무 만족해서 거기 입주민이 또 여기 에테로노 압구정을 또 고려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에테로노 청담이 여기 넥스플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처음 만든 고급주택입니다. 처음 만든. 그리고 에테로노 압구정이 두 번째 단지예요. 고급주택이라고 하는 것 중에. 근데 이 정도로 지금 브랜드 밸류가 생겨가지고 뭐 신뢰가 있고 막 이런 거 자체가 이게 굉장히 지금 신기한 거죠. 우리나라 지금 하이엔드 주택 시장이 그래도 몇십 년 됐다고, 뭐 20, 30년 됐다고 하지만
정말 이제 좀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지금 뭔가 예를 들면 뭐 루시아라는 브랜드도 있고 또 아스턴이라는 브랜드도 있고 막 이런 젊고 활발한 디벨로퍼들이 또 이제 새롭게 브랜드 만들어가지고 여러 사업장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서. 근데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는 게 지금 에테르노 케이스만 봐도 이제 두 번째 고급주택 만드는 시행사인데 브랜드인데 이렇게 이제 신뢰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볼 때 디벨로퍼도 그렇고 이제 브로커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좀 기회 시장인 것 같다. 그러니까 에테르노 청담 처음에 분양할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급주택 한 번도 안 지어본 시행사에서 다른 데보다 더 비싸게 분양하는 거예요. 상지카일룸 이런 것보다 그 물리적 거리 얼마 되지도 않는데 훨씬 비싸게 분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당시에 그거를 너무 비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게 그렇게 무리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비쌌던 게 많은 것 같아. 근데 결과론적으로 지금은 에테르노 청담은 엄청 올랐는데 다른 그런 청담동 고급 빌라들은 그만큼 안 올랐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 디벨로퍼랑 브로커랑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뭔가 지금 신규로 나오는 것들 중에도 뭐 이런 에테르노 청담 같은 사례가 못 나오란 법은 없으니까 이게 기회 시장이다라고 이때 당시에도 생각을 했고 지금 좀 그런 생각이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고급주택만 지어온 회사보다 한강변에 고급주택 단지 하나 잘 지은 회사 브랜드가 더 간지나는데 당연하지 않겠나. 이 고급주택 단지 하나 잘 지었다는 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팩트가 그렇잖아요. 이게 팩트가 이제 그런 겁니다. 정말 20년 30년 동안 이 고급주택 뭐 고급 빌라 이런 것들만 전문으로 시행한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과연 이 에테르노 청담 정도의 그런 브랜드 밸류나 신뢰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지금의 이런 현상을 보면. 그래서 사실 제가 최근에 많이 한 얘기처럼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200억 넘는 이런 것들은 어려운 게 맞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간다라고 보긴 어려운데 가는 놈은 가는 좀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는 놈은 간다. 그러니까 뭐 시그니엘 펜트 아니면 에테르노 뭐 이런 것들은 그 예외적인 사례 애들 중에 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200억, 300억 시장이 생기네 만에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마냥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을 근데 전반적인 평균 가격이 지금 이런 200억, 300억이 되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 시장에서 좀 가장 인기가 많고 주목을 받는 정도가 돼야 거기에 있는 뭔가 특수 세대들이 이제 300억이 넘는 가격에 팔릴까?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인 거지. 이제 전반적으로 평균 가격이 200억이 넘고 특수 세대들은 뭐 500억 넘고 막 이런 시장은 아직은 뭔가 올해 내년 뭐 요 정도의 그런 시장이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지금 에테르노 압구정이 최근에 좀 놀라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짧게 전달을 드려봤고요. 최근에 그 시그니엘 레지던스 240억 펜트하우스 이제 매매 사례를 봐도 대출 하나 없이 이제 개인으로 매입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보면서 이런 200억 넘는 이런 하이엔드 부동산 시장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물론 한 뭐 10년 지나 있으면 평균 가격 200억 당연히 넘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신규로 나오려고 하는 것들한테는 그 정도의 시간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해 열리냐 내년에 열리냐 아니면 뭐 3년 후에 열리냐 5년 후에 열리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시장 상황이. 그래서 앞으로도 좀 주간 박태양이나 뭐 박태양TV에서 꾸준히 그런 것들을 좀 전달 드리면서 주목할 만한 그런 소식 같은 것들 좀 추려가지고 그렇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를 만한 소식 뭐 뉴스나 이런데 좀 안 나오고 좀 매니아적인 소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주간 박태양에서 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